안녕하세요. 저는 황주은이고요. 여의도에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매니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달에 대학교 졸업해서 지금 취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나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지영쌤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황주은이고 아주 옛날에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언제 들었었어? 저 거의 2010년? 완전 초창기에 들었네. 완전 초창기에 들었어요. 그때는 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혹시 EBS에서 들었었어? 맞아요. 사회문화. 네, 맞아요. 그때 방송 속의 내 모습이 기억이 나? 네, 되게 생생하게. 그때의 모습을 한번 같이 봐볼까? 네. 아, 완전 까만 머리에 맞아요. 눈도 까맣다. 이때는 정말 강사 초창기라 카메라 앞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떨리는 거야. 난 분명히 떨고 있는 초보의 모습을 감추려고 했는데 학생들은 이때 강의를 되게 카리스마 있고 좀 의천도룡기에 나오는 캐릭터 같다. 약간 무협영화 캐릭터 같다고 얘기했던데 너무 초보의 어린 강사 티가 날까봐 세 보이려고 강의를 강하게 했던 것 같아. 순자가 공자랑 맹자랑 많이 달라요. 왜요? 인간 본성 어떻다고 봐? 악하다고 봐. 혹시 몇 살 때시나요? 와, 이게 27살?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리신데.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이재원 선생님입니다. 네, 나와요. 기억나요? 기억나? 반갑습니다. EBS 사회문화 이재원 선생님입니다. 맞아요. 그때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전부 다 EBS의 의상실에서 해주셨었어. 그래서 주로 이런 핑크톤을 많이 골라주셨던 것 같아. 여러분한테 맨날 웨이브 머리마다 오늘 생머리도 했단 말이에요. 예쁘죠? 이때만 해도 내가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기 전이네. 눈매가 조금 달라. 지금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기 전. 이때는 내가 강사 초창기여서 잘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모든 EBS를 포함해서 모든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사회문화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듣고 그 선생님들의 Q&A 게시판을 다 읽었던 것 같아. 처음부터 딱 이런 수능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말 그대로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을 했지. 논술 강의부터. 사실 이 강의를 하고 있을 때도 나는 이미 원룸에 살고 있던 가난한 강사였어. 대치동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나는 언젠가 강사를 그만두고 꼭 학문의 길을 걷고 싶어. 너희가 나중에 10년 후에 나를 찾아봤을 때 내가 여전히 강사를 하고 있다면 자본주의와 타협했다고 생각해줘.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됐네. 그 당시에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주변 친구들이 있었어? 그때는 진짜 막 시작하셨을 때여가지고 주변에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뭐 잘 몰랐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듣기만 했었는데 나중에 유명해지시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럴만했다. 약간 숨은 보석이 맞았다. 되게 반가웠어요. 아직 초창기의 강사였지만 나중에 정말 유명해져서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내 강의에 자신감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좋은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안녕. 지금 너무 떨려서 뭘 어떡하나. 저 때랑 너무 똑같으세요. 같아? 네. 혹시 몇 년도에 강의 들었어? 저 17, 18년도에 들었어요. 그때 반에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이 많았었어? 저는 선생님 강의 말고 다른 선생님 듣는 애를 아예 못 봤어요. 저희 때는 거의 지금도 그렇겠지만 사탐 신이었죠. 선생님 성대모사 맨날 하고 이제 성대모사도 했어? 네. 얘들아 안녕 이지영이야. 혹시 이 포스터랑 프로필 사진도 기억나? 네 기억나요. 막 대치동에 붙어 있었던 것도 기억나요. 붙어 있었던 맞아.
이때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수강생이 늘어나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던 때야. 갈수록 아이돌이랑 그 똑같은 거예요. 코디가. 인강이라는 게 학생들이 듣고 싶어야 되잖아. 막상 그 다음 강의에 뭘 입었는지 궁금해서 클릭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 코디에. 약간 딴짓하고 싶다가도 저희 책상 전체 중에서 제일 튀니까 바로 다시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2017년, 2018년에는 좀 수강생도 많고 방송에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해서 좀 말랐던? 오프숄더도 많이 입고 맞아요. 그랬던 때였던 것 같아. 진짜 쌤이 그리고 갈수록 살이 빠지시는 게 맞아. 보여가지고 살을 무리하게 빼서 살을 한 10kg 정도 이렇게 빼면서 그 일정을 다 소화하다 보니까 내 몸에 건강 악화가 그때 오게 된 것 같아.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나랑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도끼를 얘기하고 스스로의 독함에 반할 수 있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겠냐라고 해서 저는 제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거든요. 이제 그만 빼려고요. 맞아. 네. 4월 30일. 그니까요. 전 그 딱 상황이 기억나는 게 야, 이지영 쌤 이렇게 됐대 막 이래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봤던 그 기억이 있어요. 폐혈증이라는 그게 뭔데 이러면서 찾아보고 선생님을 그냥 인간적으로도 너무 약간 우러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진짜 막 죽는다니까 이게 너무 막 그때 긴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강의 다시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한테 희망을 줄 수도 없는 거야. 나중에 휴대폰을 켜보니까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되게 상처 입고 그랬던 것 같아. 아팠을 때 어땠어? 솔직히 다른 애들은 빨리 갈아탄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뭔가 쌤이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마치 너 복습할 시간 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었어요. 여름에 내가 그 단발로 바꾸고 왜 복귀 영상 올렸었던 거 기억해? 진짜 학원에서 환호성 난리였었어요. 잠 줄여라 막 진짜 인생에서 해볼 수 있을 만큼 수험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시고 나서 후로는 저희한테 그냥 행복을 좀 더 우선순위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확신이 많아 보였던 사람도 뭔가 그 죽음 바로 앞에서는 또 바뀌기도 하는구나. 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걸 좋은 일에 쓰라고 이렇게 선물처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강의를 하는 곳에 계속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언젠가는 수강생이 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수능 체제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주는 고마운 학생들이 있는 순간까지는 강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이름이 뭐야? 저 이나현이요. 나연아. 안녕. 난 지영쌤이야. 알고 있었어?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 홀로그램 같기도 하고 저 눈에 못 맞추겠어요. 왜?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뒤에 잔머리 좀 정리해. 나중에 방송 보면 신경 쓰일 것 같아. 알게 된 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유튜브 보는데 선생님 영상 되게 많이 뜨고 그때 인터넷 강의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웃긴데 빨리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 로망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MBC의 라디오스타 녹화할 때였던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강사가 수업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노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유튜브에서 내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 받은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누군가 단 한 명만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내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방송을 선택했던 것 같아. 저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사실 그때 생각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뭘 잘못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일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마음으로 당차게 나갔거든요. 혹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던 적도 있었어? 네, 또 제가 좀 힘들 때 선생님 영상 많이 봐가지고 저희 집도 막 가정 형편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라서 선생님 이런 영상들 보고 약간 머리를 맞은 것처럼 좀 멍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청 가난한 것도 아닌데 막상 또 지금 제 상황이랑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제가 작아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TV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좋은 걸 베풀어주기 위한 공부를 하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되면 강의 듣고 싶다고 생각했었잖아. 그럼 내년에는 강의를 들을 거야? 엄마한테 그냥 얘기를 해놨어요. 엄마, 저 고3 때는 이정쌤 강의 들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이제 학원도 막 많이 못 다니고 그래서 더군다나 동생들이 3명이거든요. 그럼 K 장녀? 근데 저한테 이제 투자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인강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코스 같은 게 다 돈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때 부모님 눈치를 좀 보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강의하고 있는 이투스에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의 월구독 그런 것도 네. 준비를 해놔서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 네.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온 분이기 때문에 연예인 같은 존재여서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게 지금보다 훨씬 정말 대학생 같은 모습으로 강의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는 되게 진짜 지금보다 저희랑 또래로 보일 정도로 막 어리신데 제가 점점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주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향후 1년, 아니요 길게는 10년, 20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촬영할 때 그 스튜디오 안의 공기, PD님의 표정, 또 카메라 감독님의 그 눈빛이 다 기억나는데 그 순간에 화면 속에서 듣고 있던 그 제자가 내 눈앞에 튀어나온 느낌이라 제가 이걸 수능장에 가지고 갈 마지막 노트라고 맞아. 거의 우와, 이걸 아직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구나.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았던 증거? 이런 진짜. 느낌이어서 저 못 버리겠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던 때의 기억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네. 맞아요.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 이 직업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제일 외롭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옆에서 뭔가 한 줄기 빛처럼 이 터널의 끝은 여기다 약간 빛나주신 것 같아서 덜 외로웠고 힘이 많이 됐고. 이게 너무 커서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이 힘들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냥 죄송해요. 아까 그게 끝까지 갈 수 있게 줬던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오늘 촬영을 오기 전만 해도 그냥 내 수업을 그때그때 들었던 제자들을 만나서 되게 반갑다라고만 생각하고 왔는데 촬영하는 내내 너무 울컥할 때가 많았어. 왜냐면 그 바쁘게 산 시간 동안 그 모든 순간에 나랑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각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유튜브에서 봐서 언젠가 내가 고3이 되면 지용쌤을 들어야지라고 기다려주는 제자가 있다는 것도 되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더 책임감 있게 강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꼭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그래. 갑자기 잘 가. 선생님. 같이 사진 찍을까? 너무 좋아요.
이때 강의를 들었으면 30대 네, 중반. 네. 벌써? 네. 그러면 막 남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준비해? 아니요. 그건 아니야? 네. 아. 나도 없고 나도 안 해. 멋진 싱글의 삶을 계속 보여주네. 잠깐만, 우리나라 저출산해 지금 우리 둘 다.